97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집값 분위기가 이전 627 대책 이후로 살짝 주춤했던 것이 다시 또 좀 활발하게 사람들이 찾아보고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급 대책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할 수 있는 정책은 규제 정책,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627 대출 규제에서는 수요 억제를 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규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같이 나왔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출 규제라든지 금융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건드는 세금 규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금융 규제만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규제 지역 내에서 LTV 50%에서 40%로 줄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LTV 50이라고 하면 집값에 얼마만큼 대출을 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12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기존에는 6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억 8천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규제 지역에 만약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40%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남, 소초, 송파, 용산이에요. 그곳의 집값은 어떨까요? 비싼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대출 6억밖에 받을 수 없음에도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5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LTV가 50%라고 하더라도 7억 5천인데 627 대책 이후로는 6억밖에 못 받잖아요. 15억 초과의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15억 아래쪽에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출 한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바뀐 규제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 규제 이제 점차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가격이 확산이 되고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많아질 때는 규제 지역을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흔히 마포구라든지 또는 성동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좋은 지역들인데 아직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만약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바로 대출을 받을 때 LTV 40%까지 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을 LTV 0%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현재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LTV 30%,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60%를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0%예요. 대출을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뀐 걸 보게 되면 규제 지역은 현행이 30%인데 개선을 했을 때 0%,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현행이 60%인데 이제 수도권이 0%예요. 근데 지방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60% 현행대로 그대로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걸 왜 할까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기를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 대출 증가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 관리 강화와 규제 지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규제 지역 LTV 강화. 그래서 규제 지역을 40%로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LTV를 제한하겠다. 원래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였는데 이걸 0%로 만들겠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라든지 또는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행시기는 9월 8일입니다. 오늘이죠. 월요일. 1주택자가 이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한도가 지정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급대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발표가 가장 화두가 되었습니다. 135만 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5년간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 1년에 25만 가구 정도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25만 가구라고 한다면 거의 1기 신도시급이 계속해서 매년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1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집값이 안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물량이 한 번에 많이 풀어주게 되면 전세금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된다면 매매와 전세, 내가 전세 살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세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전세로 가게 됨에 따라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 자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값의 안정화가 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3만 호 발표를 2025년 하반기에, 지금도 하반기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하반기 때 이제 3만 호를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공택지를 이제 발표를 해요. 공급 대책이 줄을 이뤘고 서울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통은 공급을 발표를 한다는데 이번엔 착공 계획이라고 했어요. 착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허가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으면 인허가가 되고 나서도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착공까지 하는 걸 135만 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들에 대해서 주민 제한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고 해요. 주민들이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선도지구라 해가지고 먼저 아워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과 맞물려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도 상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분양수를 늘려가지고 공급을 하는 세대수를 늘리고자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를 할 때는 신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아파트가 없어요. 땅을 개발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그 신규 택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을 거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허물고 나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공급 확대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개선이 있어요. 여기 사업 선정 방식 절차를 개선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이주 상가 쪼개기 등의 문제가 진짜 많았는데 이걸 선제 조치해서 30년도까지 이제 수도권에 6만 3천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택지 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이에요.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서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플러스 알파를 단축하겠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30년까지 수도권 4만 6천 호를 조기화하여 추가 착공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3기 신도시에 여전히 보상 착수 문제가 있는데 3기 신도시 추가 세고 지구 지정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조기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공공택지 주택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중에 약 77% 조성 공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6월 기준에 공공주택 26만 4천 호가 인허가, 12만 7천 호가 착공을 실시했다고 해요.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사,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보상을 대부분 마무리, 평균 96%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보상이 끝이 아니죠. 보상을 하고 나서도 착공을 해야 되고 분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죠.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37만 2천 호를 착공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만 1천 가구 착공 예상을 하는데 이걸 좀 더 늘려서 추가로 착공을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 이제 LH에서 했던 거는 주택 용지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건설사들을 컨택을 해서 그 건설사들이 집을 짓는 시공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행사 역할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LH에서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좀 속도감을 더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많은 사람이 느꼈을 때 큰 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하는 거는 공급을 조금은 더 싸게 공공 분양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실 분들은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생각을 했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지속이 되게 된다면 얘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규제가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크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요 억제 정책에서는 금융 규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신규 택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씩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급 정책으로는 막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5년 동안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거는 정말로 정부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다 끌어다가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시장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금융 규제를 먼저 하겠죠. 세금 규제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규제를 한다는 거는 결국 규제 지역을 늘리거나 또는 토제 지역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으셨을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고 임대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집을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임대로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정책에 나오는 것처럼 공공임대로 조금만 싸게 분양을 할 때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내 집 마련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성향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같이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산을 쌓는다는 관점에서는 공공임대라고 하는 방법은 자산을 쌓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산을 쌓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임대보다는 공공 분양을 더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집 마련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97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